요즘처럼 날이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져서 내원하는 소아 환자들이 점점 크게 늘어납니다. 아토피는 단순한 염증이 아니고요. 면역하고 관계된 질환이어서 한 번에 이게 딱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재발을 하고 아기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보호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아토피를 마라톤하고 비슷하다고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마라톤은 되게 길고 힘들지만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 결국에는 완주를 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토피 마라톤에서 완주할 수 있는 검증이 된 아기들한테 치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아토피 피부염은 알러지에 의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만성이라는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꼭 3개월 이상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야 되고요. 주 증상으로는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보통 돌 이전에 50% 이상이 발병을 하고 1살에서 5살 사이에 30-40%의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보통 돌 이전의 아기들은 전형적으로 볼이 빨개져서 오고요. 이후에 목이나 손목, 복부 사지 바깥쪽으로 번지게 됩니다. 조금 크면 점점 사지에 접히는 부분으로 좁아지고요. 이 병변 부위가 굉장히 특징적이라 다른 피부염과 감별을 할 때 유용합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은 할 수 없는데요. 보통은 약한 피부 장벽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니 우리 아기가 아토피 생길까요? 이걸 항상 와서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가족력이 있다는 것이지 유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알러지 질환이 있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다른 알러지 질환으로 이완될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는 것이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 질환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아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는 스테로이드 연고예요. 보통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가려움증도 줄일 수 있고 재발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외래에서도 피부염이 심해서 스테로이드 좀 발라볼게요 하면 일단 거부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지만 아이가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흔하고 긁게 되면 그 상처로 인한 2차 감염이 생겨서 훨씬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염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산화 같은 2차 반응이 굉장히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적기에 적절하게 쓰는 것이 아이한테도 경과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강도가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연고를 처방받아서 하루 1, 2회 연고를 바르는 것으로 염증 반응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것은 바로 검증된 치료입니다. 걱정하시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국소적으로는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담호증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보통 도포S를 유지요법으로 줄이기 때문에 이런 국소 부작용이나 스테로이드에 의한 전신 부작용은 보통 아주 드물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 이게 또 이제 아이다 보니까 엄마 마음에서는 최대한 스테로이드를 안 바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혹시 비스테로이드 연고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장기간을 써야 하는 중증 아토피의 경우에는 타크로리무스라고 하는 칼시뉴린 이니비터 성분의 다른 연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요? 이 성분은 면역 조절을 통해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연고고요. 다만 이런 연고들도 다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하에 쓰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하나 3년 전에 허가받은 두필루맙 성분의 주사제가 있습니다. 다만 경한 아토피는 아니고요. 전신적으로 심한 피부염이 있는 중증의 경우에만 투여 적응증이 됩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 진단되고 나면 진료실에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제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건데요. 2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습과 목욕입니다. 첫 번째 목욕은 각질층의 수분 확산 효과를 증가시켜서 보습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보습제와 연고 같은 치료 물질의 흡수를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적절한 세정을 통해서 먼지, 자극물질, 세균, 또 알러지의 원인 항원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매일 하루 한 번 10분 정도 목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온도는 27에서 30도의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뜨거운 물은 아이들한테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목욕이라는 게 네. 물을 받아놓고 몸을 담그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우리가 그냥 샤워기에다가 이렇게 씻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샤워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몸에 이제 목욕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보습 효과에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세정제는 우리 피부가 약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주는 것이 피부의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약산성, pH 5.5에서 6 정도의 제품을 쓰는 것이 제일 좋고요. 알칼리성인 비누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향, 무자극성으로 찾아서 향료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찾아서 쓰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보습인데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보습제의 사용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보습제만 잘 사용해도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악화나 많이 걱정하시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요. 피부 수분 유지에도 아주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려움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목욕을 하시고 목욕하고 나서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하루 2번 사용을 권하고 진료실에서는 건조하면 또 발라줘라, 수시로 자주 발라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습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게 좋은지, 또 아이들한테는 꼭 유아용을 써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사실 꼭 유아용으로 나온 제품을 쓸 필요는 없고요. 아토피 전용 이렇게 해서 보습 효과를 높인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성분들을 보시면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지방산 비율을 3대 1대 1로 맞춘 보습제가 피부 장벽 회복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로션과 크림 2종류인데 로션은 넓은 부위를 펴바르기가 편하고요. 또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고 크림 타입은 보습력이 더 좋아서 건조함이 심한 경우에 특히 지금처럼 겨울철에는 크림이 훨씬 더 쓰시기가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보습제 중에 로션과 크림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 오일로 된 제품은 네. 어떨까요? 오일로 된 제품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피부도 결국에는 이제 그 지방 성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분도 같이 이제 해줘야 보습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통 오일로 쓰시고 싶다고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겨울철이나 많이 건조할 때 더 심한 피부이고 그 지방 성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 피부일 때는 로션이나 크림에다가 오일을 조금 포함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바르는 것이 보습 효과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또 보호자분들이 내원하면 아토피 피부염이니까 계란 먹지 말까요? 밀가루 먹지 말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40%에서는 음식 알러지가 동반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알러지가 확인된 특정 음식에서만 제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한테서 흔한 음식 알러지는 우유, 계란, 땅콩, 콩, 밀 이런 건데요. 현실적으로 이 음식을 제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소아는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없는 음식 제한은 영양 부족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성장에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아이에게 검사를 했더니 밀 알러지가 있다면은 밀가루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알러지가 없다고 나온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보호자분께 아토피 피부염 같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고치기 힘든 난치성 질환으로 유명해서 그럴 건데요. 이 소아 아토피는 근데 대개 30%는 돌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이 됩니다. 5살이 넘으면 60%가 좋아지고요. 사춘기가 되면 80에서 90%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연고를 바르면 낫는다, 바로 좋아진다는 아니지만 관리를 잘하면 언제일지 예측은 할 수 없으나 크면서 호전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알러지의 행진이라고 해서 소아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크면서 천식이나 알러지 비염으로 진행할 확률은 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정말 아주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은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확인이 된 근거 있는 치료만 하면서 우리 아이의 약한 피부 장벽이 스스로 튼튼해질 때까지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